여자분들 사이에서는 국제 결혼을 비판하는 이유가 국결은 매매혼이다. 그러니까 돈 주고 여자를 사오는 거다. 이런 식의 비판이 많잖아요. 근데 국결이 매매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국결은 매매혼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동남아 같은 후진국 여성 만나려고 돈 많이 쓰고 며칠만 보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후진국 여성은 선진국 시민이 되는 거고 남자는 젊은 여자랑 결혼하는 거고 서로 니즈에 맞춰서 결혼하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에서 결정사 등에서 조건 보고 맞춰서 결혼하는 것도 같은 매매혼 아닌가요? 물론 국결보다는 많이 만나보고 결혼하는 거긴 하지만 애초에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고 조건 보고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사를 통해 결혼한 거면 연애 기간도 짧지 않나요? 그냥 제 짧은 소견으로는 둘 다 매매혼 같아서 말이죠. 남자분 의견이었어요. 어차피 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까고 만나는 건데 서로 니즈에 맞게 만나는 건데 국제 결혼만 매매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의견이죠. 물론 이제 비판적인 입장인 여자분들은 의견이 좀 달랐어요. 누가 봐도 젊고 괜찮아 보이는 남자가 국제 결혼하면 아무도 매매혼이라 생각 안 하지. 40, 50대 노총각이 20대 동남아 여성들이랑 결혼하는 걸 보면 매매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절반 이상은 돈 주고 결혼하는 거잖아. 또 다른 의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매매혼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됨.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연애 단계는 다 빠져 있고 그냥 돈 얘기, 집 얘기만 하다 조건 맞으면 바로 결혼식하고 그제서야 언어 배우고 의사소통할 방법을 찾아감. 국제 결혼이 매매혼은 아닌데 국제 결혼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건 확실히 좀 다르긴 함. 언어도 안 통하는 자식돌의 여자를 업체랑 가격을 흥정해가며 며칠 만에 아내라고 데리고 오니 매매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지. 둘이 대화하긴 했을까? 국제결혼은 한쪽이 압도적인 경제적 상황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성립되는 결혼이고 결정사는 양쪽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성립한다는 점에서 다름. 다만 요새 결정사도 젊을수록 가점이 높은 거를 알고 젊은 언니들이 일찌감치 간다는 점에서 또 국결과 비슷한 경향도 있음. 경제적인 수준 차이를 나이와 젊음으로 상쇄하려는 걸 수도 없이 봤거든. 근데 문제는 여자분들은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카더라 얘기나 뭐 옛날에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국제결혼 업체를 경험해 보신 남자들 이야기는 요즘에는 상당히 다르다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일단 남자 여자 둘 다 오케이 해야 성사가 된다. 강제성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베트남 여자도 한국 남자가 나이가 많거나 너무 늙어 보이면 거절합니다. 성사가 되더라도 6개월 동안 톡을 하고 영상통화, 만남 등 연애 기간을 가집니다. 이때 신부 측, 신랑 측 또는 업체에서 깨는 경우도 은근히 있습니다. 연애 기간을 두고 서로 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연애하다가 결혼으로 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하다는 거죠. 베트남 기준 비용은 1,500만 원 정도인데요. 비행기표, 숙소, 예식장 등등의 비용을 빼면 신부 측에 들어가는 비용은 3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제 영상에서도 예전에 국제결혼 하신 분들의 사연이 꽤 있잖아요. 그분들 사연을 봐도 돈 주고 데려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국제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계신 여자분들도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돈에 팔려온 여자가 아니다. 자국에서 내가 돈을 내고 결정사에 가입을 했던 거고 그렇게 이제 결정사에 가입한 사람끼리 연결을 해줘서 남편을 만나게 돼서 한국에 온 거지. 이게 내가 일방적으로 돈을 받고 팔려오듯이 한국에 온 게 아닌데 이제 일부 한국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매매혼의 시선으로 국제 결혼한 부부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실제로 국제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이가 없고 거기다가 한국의 결정사야말로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국제 결혼을 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매매혼이라는 단어를 인신매매 개념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실제 업체 국결을 보면요. 그 여자분들이 오케이를 안 하면 결혼 성사가 안 되니까 이거는 인신매매와 같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혼의 정의를 조건을 따져서 계약하는 형식의 결혼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국내 결정사 결혼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다,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걸 주장하는데요.
국제 결혼 특성상 자주 만날 수는 없으니 한번 출국했을 때 바로 결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요즘은 몇 달 연애 기간을 가진 후에 결혼식 하는 걸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그냥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쪽 나라는 나이 차이에 원래 관대한 편이고요. 나이가 젊고 돈이 없는 자국의 남자보다는 나이가 조금 많아도 능력 있고 선진국에 사는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게 본인에게 더 이득이라 판단해서 결혼하는 거죠. 신부 집에 돈을 주고 결혼하는 건요, 그거는 그 나라의 문화이고 국제 결혼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할 때도 돈을 주고 결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매매혼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베트남은 결혼할 때 지참금 개념은 없습니다. 결혼식 비용 중에 일부를 남편이 부담하는 개념이죠. 남편이 매달 돈을 얼마씩 보내주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명절 같은 때 이벤트성으로 용돈 좀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부가 한국에서 돈 벌어서 일부 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마지막을 봤을 때는 한국이랑 똑같잖아요. 한국도 뭐 지참금 개념이 없고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부모님께 용돈 드린다. 그 정도 개념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나이 차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결혼 업체도 요즘에 SNS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계속 저도 보이더라고요. 신부님이 05년생이래요. 만 19살, 20살 그 정도 나이죠.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물론 얼굴은 이제 블러 처리해서 올렸는데 그런 이제 사진들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댓글로 여자분들이 엄청나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국제결혼 커플에 대해서 여자분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겠냐. 딸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오고 싶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SNS 상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로 상호 간에 선택을 한 거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 부부 관계가 반드시 뭐 불행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동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는 없거든요.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 여자분들이 좀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매매혼이라는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비판을 해버리니까 이게 잘 살고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고 앞으로 점점 국제결혼에서 한국에 정착해서 사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온 게 매매혼 논란 꾸준한 국제결혼, 저출생 해결책으로 급부상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국제결혼이 매매혼 인식을 떨치지 못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저출생 해결책으로 언급된다. 여가부의 현황 지표에 따르면 국제결혼 총 건수가 2020년에는 1만 5,341건에서 2022년에는 1만 6,666건으로 증가했다. 그중에 72%가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회사를 이용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들의 연령은 40대 이상이고 외국인 배우자는 20대가 다수이다. 그러니까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결혼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여성은 80%가 베트남 출신이다. 한국 여성단체 연합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제결혼 지원을 폐지하라는 그런 성명을 냈더라고요. 국제결혼 장려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성혼에 이르는 전반의 과정을 수행하는 주체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라는 점에서 지원 정책이 상업적이고 성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고착화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 이런 지원 정책이 가부장제에 기대서 이주한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농사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혼 이주 여성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성역할 수행에 더욱 구조적으로 가두는 역할을 가져왔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다고 해요. 다만 일각에서는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국내 상황에서 국제결혼이 해결책이 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어떤 이제 결혼정보회사 대표는 국내 국제결혼을 모두 중개하는 입장에서 한국 남성의 혼인 돌파구는 없다. 점점 결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처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추세는 지났다. 연봉, 직업 등 평균 이상이 되는 40세 이상 남성들이 자녀를 갖기 위해 국제결혼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했다. 남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성들도 자녀를 가지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남성이 10명 중 9명이 아이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외국인 여성은 10명 중 10명이다. 출신국에 따라 결혼하면 아이 낳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있다. 결혼 시장의 현장에서 봤을 땐 국제결혼이 저출생 해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 중개업체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된다. 노산이 오기 전에 20대에 젊고 건강할 때 낳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요즘 한국 여자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외국 여성분들은 그런 생각을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는 한국에 들어와 살면서 아이도 둘씩 낳고 당연히 이제 출산율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한국 남녀가 결혼해도 일단 너무 늦게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명 겨우 낳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처럼 국제 결혼을 했을 때는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저출산 문제를 그나마 좀 돌파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원마저도 여성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참 쉽지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결혼 업체 스토리를 보면 그러니까 성혼까지 가는 한국 남자분들의 스펙이 과거 농촌 총각 스펙이 아니고요. 수도권에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어떤 분은 건물주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산이 있고 충분히 경제력이 있지만 한국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 아니면 내가 한국 여자를 만났을 때는 20대 여자를 만나기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이유에서 국제 결혼으로 외국인 여성을 찾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여성분들도 본인이 빨리 결혼해서 애 둘, 셋 낳아서 출산율을 높일 게 아니라면요. 국제 결혼을 통해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반대로 매매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비난하고 한국 남자들을 더 욕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게 같은 국민으로서 참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